법대로 해 법대로 생각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연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출장을 가거나 접대 자리가 많다 보니 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보통 식사비나 주유비로 썼죠.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께서 업무에 필요할 수 있으니 골프를 배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직급이 높아지면서 거래처분들과 골프 칠 일이 많아졌고 경기 후에는 사우나도 종종 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니 법인 카드로 결제했죠. 그런데 장비도 그렇고 골프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종종 민망한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골프 용품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스크린 골프장 회원권 끊어서 주말마다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이 또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사장님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퇴사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 회사를 위해서 쓴 건데 갑자기 횡령이라니요? 이런 일로 제가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직장인이라면은 이 법카 찬스 싫어하는 분들 아마 안 계실 텐데요. 오늘 사연도 그렇고 요즘 평범한 직장인들도 이 법카 때문에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들이 요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하여튼 이렇게 고소당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법카로 결제하고 점심 식사하면 편하고 좋죠. 네. 자, 하지만 이 또 허용 범위를 좀 잘 안 지키면 범죄가 될 수 있어서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법인카드로 이제 쇼핑한 물건을 이제 자기 집으로 배송한다거나, 개인 모임이나 또 가족 식사 자리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이제 횡령 또는 뭐 배임으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네. 특히 이제 평소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일들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또 회사와 직원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법적 분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연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뭐 개인적인 용무보다는 거래처 접대 차원에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사연자분이 업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결제하셨겠지만 이제 회사 내부 규정 또는 뭐 재무회계 규정 같은 것에서 이제 특정 용도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했어도 이게 규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이제 없는 경우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사연을 보면 자, 일과 관련된 출장비, 숙박비, 뭐 사무실 비품 구입비, 임직원 경조사비 같은 것들은 이제 법인카드 허용 범위로 우리가 뭐 통상 볼 수가 네. 있겠죠. 네. 자, 이제 출장 중에 발생한 식사비나 주유비, 거래처 접대, 골프장 이용비 이런 것들도 음. 업무상 직접 연관성이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개인 장비를 이제 사도 되느냐, 어. 스크린 골프장 회원권도 그렇게 끊어도 되느냐, 음. 이게 업무 직접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 요게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업무 때문에 골프를 배우고 또 연습을 하러 나간 거거든요. 이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네,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 좀 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회사 회계 규정이 우선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어. 별도 회계 규정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익하고 영업이익과 직결된다 이러면은 이제 업무 연관성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좀 간접적이다. 음. 업무 연관성이 좀 간접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개별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 담당자 골프 치면서 계약이나 사업 논의했다라고 하는 명백하면 업무 연관성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하지만 이제 골프 장비 구입하거나 스크린 연습장 이용하는 거는 이게 영업인가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건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했으면 가장 좋았겠죠. 네. 예, 회사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부적절한 사용이다 이렇게 보니까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인정되면 처벌도 꽤 무겁지 않습니까? 네, 법인카드 이제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그냥 횡령죄가 아니라 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데요. 네. 자, 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법과 사용 단순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 횡령배임죄가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네. 그 2배로 업무상 횡령죄를 처벌하고 있어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갑니다. 네. 예, 또 이게 문제가 장기간 반복 누적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포괄돼서 더해집니다. 어. 그러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가중처벌 규정인 특경법이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네. 최악의 경우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는 구속과 같은 이런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에 비해서 업무상 횡령죄는 훨씬 더 크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순간 착각해서 정말 실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이 정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벌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건가요? 네, 이제 상담 진행하다 보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예. 금액이 적은 경우 또 선처받을 수 있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정 사용과 관련돼서 횡령 성립은 일단 금액이 적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뭐 10만 원 정도 개인용도 사용했다고 고소해도 경찰에서 이걸 수사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이제 금액이 작다면 아무래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회계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직급이 되면 그분들은 소액이라도 이게 확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처벌될 수 있고 엄한 처벌이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금액이 많지 않으면 내부 징계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분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인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규정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대표이사 허락이 있었다면 그 허락 받았던 내용들을 좀 소명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또 법인카드 결제 내역 확인 받을 수 있게끔 좀 받으셔서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비 구매 연습장 이용료 부분 분명히 간접적으로 보면 영업 업무 준비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자, 사전 승인이 없었냐 있었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승인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뭔가 승인을 받은 절차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좀 소명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시면 횡령 고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될 것 같아서 유리한 판단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접대 후에 이게 간접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좋은 계약을 성사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사후적인 얘기긴 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나 대화 기록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업무 연관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런 어려운 금액이라면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하시면 피해액을 좀 빨리 변제하실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얼마라도 갚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이 구속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 중에 한 분도 그거 준다고 편하게 쓰면 큰일 나요. 저도 2011년도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이거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오시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법카 사용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